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많은 단품 관광객이 예상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속초 영남 근린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사업자가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는 특례 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력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 침식 문제가 지적되고 정부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환자가 나온 이후 열흘째 도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도 춘천 1명, 원주 3명으로 모두 4명으로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하루 새롭게 추가된 환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서는 등 추석 연휴 이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진 데다 오는 9일 한글날과 주말 사이 단풍 구경 등 강원도를 찾는 인파가 다시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중단됐던 강릉 지역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는 시점이어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휴관 40여일 만에 부분 재개관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중인 시립도서관을 빼고 모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8곳, 강릉시청 2층의 책문화센터가 문을 열고 자료실과 열람실을 개방했습니다. 스마트 무인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등도 이용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좌석은 절반으로 축소했는데 첫날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평생학습관은 12일부터 정규 강좌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 나눔터, 한글 교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재개합니다. 강릉시 관광상설 공연은 지난달 28일부터 재개돼 다음 달 말까지 거의 매일 선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해 실내 공연 대신 오죽헌 상설공연장과 선교장에서 야외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과 공포, 경제적 타격 등 코로나 분류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공연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서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제7회 강릉 명주인형극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참가 작품 공연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됐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댓글 이벤트 등도 실시합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하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이어서 하니까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문화원은 또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강릉문화제 야행을 여는데 부대 행사는 없지만 미디어 파사드, 드론 라이트쇼, 등 전시 등으로 대도호부 관아 일대 밤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조금씩 일상의 문화와 여유를 회복하려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 영남 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영랑호와 맞닿은 속초 영남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1964년 처음 공원으로 지정돼 5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는 1,0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수년간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던 영남 근린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속초시에 사업 예치금 113억 원을 납부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억 원으로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해 2024년까지 공원과 아파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 공급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우회도로 약 1km 정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강릉시에서도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6.25 전쟁 당시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학살됐던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70년 만에야 열린 건데 올해 말 새 과거사법 시행을 맞아 우리 지역에 숨겨졌던 사건들이 더 알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이 위령비 앞에 모여 정성껏 제례를 올립니다. 애타고 원통하도다 오호라 애도에 이름비를 세워 이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가을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주민 10명이 무참히 학살됐던 곳입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국군 복장을 하고 온 인민군을 국군으로 오인해 환영하러 갔고 결국 인민군의 총과 칼에 숨져야 했습니다. 올여름 삼척시의 지원으로 위령비가 건립됐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분 유가족인 마을 주민들이 음력 8월 17일에 맞춰 합동 위령제를 지낸 겁니다. 큰아버님하고 작은아버님이 함께 학살을 당하셨는데 제례를 올리고 나니까 마음 한편 아주 제대로 된 행사를 했구나. 지난해 MBC 강원 영동의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도내에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역 시의원이 이런 사건들을 찾게 되면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삼척시뿐만 아니라 영동 지역, 영서 지역, 강원도 전역에서 함께 같이 했으면 특히 오는 12월에 개정된 과거사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삼척 주지리 사건을 비롯해 영동 지역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제보가 필수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억울하게 희생됐던 주민들의 원혼을 달랜 삼척 주지리를 시작으로 영동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나아가 정부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발전소 건설로 해안이 침식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들어 맹방해변 해안선이 7m 가까이 후퇴했다며 환경부가 승인기관인 산업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게 확인되면 원상복구나 공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0.9% 올랐습니다. 고랭지 채소 흉작에 따른 신선식품 지수가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결과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준비한 9월 말에는 배추와 무 등 신선식품 고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처럼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한 원인은 지난 8월 열흘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에 고랭지 배추와 무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 배추 가격이 치솟아 한 달 사이 46.6%가 급등했습니다.
또 기상에 민감한 과일 작황도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사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9.5%나 올랐습니다. 8월 달에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강원도에 비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생육이 1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40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반 이상이 다 녹아내린 거죠. 이러한 신선식품 가격 급등은 강원 지역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9월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 변동폭은 적었지만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0.9% 오른 106.76으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0.9% 상승하였고, 특히 배추 등 채소류하고 사과 등 과실류에서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나 여행이 줄어들면서 품목 성질별 물가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육류 수입이 줄고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는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호텔 숙박료와 휘발유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전후 생활 양식 변화가 일부 물가에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해발 800m의 대관령은 이번 주 들어 벌써 얼음이 얼었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분주해진 대관령의 겨울맞이 풍경을 이하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붕 위에도 누런 잔디 위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해발 800m 대관령 마을의 농가 굴뚝에는 벌써부터 땔감 떼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3일째 영상과 영하를 넘나들면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는 않을까 새벽부터 수확에 나선 농민들이 내뿜는 하얀 입김이 추위를 실감케 합니다. 7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양배추 밭은 때이른 추위에 막바지 수확에 한창입니다. 땅이 얼기 전 서둘러 수확을 마무리한 무밭은 비닐을 걷고 땅을 고르며 내년 감자 농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밭 정리를 싹 해놓고 내년 이제 감자 심을 준비를 하고 있고. 스키장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인공눈을 만드는 장비를 점검하며 조기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양떼 목장에선 양들이 머무는 곳에 칼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했고 관광객들은 설마 하면서 준비해온 겨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돼서 짐 싸면서 옷을 이제 좀 도톰한 걸 좀 더 많이 챙겨왔어요. 가을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성큼 다가온 추위에 대관령의 겨울 준비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가 망상 1지구 개발 관련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의 모기업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 내용이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와 다르다며 춘천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재무상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 사업자로 인해 좌초되지 않도록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이유와 과정을 명확히 공개 해명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5개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가 준공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산업단지 지구 내 38만 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부지 조성에는 사업비 595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 상반기 입주 희망업체 공고 때까지 일반 산업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옥계 산업단지는 첨단 신소재와 연구개발센터 등 입주 희망 기업에 우선 분양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일 삼척을 방문합니다. 수소경제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 국무총리는 이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육성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